미선아, 너 정말 미쳤어. 여자랑 산다고? 우리 집안 체면이 뭐가 돼? 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울려 퍼졌다. 미선은 핸드폰을 쥔 손이 떨리는 걸 느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울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다. 엄마, 저 이제 제 삶 살아요. 미희랑 함께.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그 순간 미선의 가슴 속에 오랜 세월 쌓인 분노와 자유가 뒤섞여 폭발했다. 그녀는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으며 소리쳤다. 나는 자유야. 미선은 서울의 번화한 강남에서 자랐다.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으로, 어머니는 전통적인 가정주부였다. 집안은 항상 완벽해야 했다. 미선이 어릴 때부터 부모님은 그녀를 착한 딸로 키웠다. 좋은 학교, 좋은 성적, 그리고 결국 좋은 남자와 결혼. 하지만 미선의 마음속에는 항상 무언가 결여된 느낌이 있었다. 고등학교 시절 친구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로맨스 드라마를 볼 때마다 그녀는 남자 주인공이 아닌 여자 주인공에게 끌렸다. 그 감정을 숨기며 살아왔다. 대학에 들어가서야 그 감정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레즈비언. 그 단어는 한국 사회에서 금기였다. 미희를 만난 건 대학 2학년 때였다. 미희는 같은 과 선배로 자유분방하고 밝은 성격이었다. 그녀의 미소는 미선의 세상을 밝혀주었다. 처음 만난 건 캠퍼스 카페에서였다. 미희가 커피를 엎지르며 미선의 노트북에 쏟았을 때 그들은 웃으며 대화를 시작했다. 미안해요. 제가 보상할게요. 대신 저녁 같이 먹어요. 미희의 제안에 미선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날 밤 그들은 한강공원에서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미희는 부산 출신으로 서울로 유학 온 지 3년째였다. 그녀의 가족은 바다를 사랑하는 어부 집안이었지만 미희는 예술을 꿈꿨다. 나는 항상 바다처럼 자유로워지고 싶었어. 하지만 한국에서 여자로 산다는 건 파도처럼 부딪히는 거지. 그들의 관계는 천천히, 하지만 깊게 발전했다. 처음엔 친구로 시작했지만 곧 서로의 감정을 인정했다. 미선은 미희의 손을 잡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들은 서울의 골목길을 걸으며 한옥마을에서 데이트를 즐겼다. 봄에는 여의도에서 벚꽃을 보며 피크닉을 했고 여름에는 한강에서 자전거를 탔다. 미희는 미선에게 한국 전통 문화를 가르쳐 주었다. 우리 문화는 아름다워. 하지만 때론 너무 꽉 끼어 있어.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를 찾아야 해. 미희의 말은 미선에게 위로가 되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미선의 부모님이 그녀의 관계를 알게 된 건 우연한 만남 때문이었다. 어머니가 쇼핑 중 미희와 손잡고 있는 미선을 봤다. 집으로 돌아온 미선은 지옥을 경험했다. 아버지는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고 어머니는 울면서 외쳤다. 너 미쳤어.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 미선은 처음으로 부모님 앞에서 울었다. 하지만 그들은 웃었다. 그냥 장난이겠지? 곧 정신 차릴 거야. 그 웃음이 미선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의 고통을 무시하는 그 웃음. 미선은 집을 나왔다. 미희의 작은 원룸으로 피신했다. 미희는 그녀를 안아주며 말했다. 괜찮아. 우리가 함께라면. 그날 밤 그들은 서로의 몸을 나누며 사랑을 확인했다. 미선은 미희의 따뜻함 속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미선은 직장을 구해야 했고 미희는 졸업 후 예술가로 살아가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들은 서울의 비싼 임대료에 쫓기며 살았다. 언젠가 우리 집을 사자. 우리만의 공간을. 미희의 꿈이 미선의 목표가 되었다. 시간이 흘러 미선은 IT 회사에 취직했다. 그녀의 재능이 빛을 발했다. 밤늦게까지 일하며 돈을 모았다. 미희는 갤러리에서 작품을 전시하며 조금씩 이름을 알렸다. 그들의 삶은 바빴지만
행복했다. 주말에는 제주도로 여행을 가서 바다를 보며 휴식을 취했다. 제주의 검은 모래사장에서 미희가 말했다. 여기서 결혼하자. 우리만의 방식으로. 미선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불가능했다. 그들은 그냥 서로의 반지를 끼고 약속했다. 충돌이 시작된 건 미희의 가족 때문이었다. 미희의 어머니가 서울로 올라와 딸의 삶을 확인하려 했다. 미희는 미선을 숨겼지만 어머니는 의심했다. 너 요즘 이상해. 남자친구는 없어. 미희는 대답하지 못했다. 결국 어머니는 미희의 방을 뒤지다 미선과의 사진을 발견했다. 분노한 어머니는 미희를 부산으로 데려가려 했다. 이런 더러운 짓 그만둬. 집으로 돌아와 미희는 울면서 미선에게 전화했다. 미선아, 나 어떻게 해? 미선은 미희를 구하러 부산으로 갔다. 기차 안에서 그녀는 떨리는 마음으로 계획을 세웠다. 도착하자마자 미희의 집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미희의 어머니가 서 있었다. 너 때문에 우리 딸이 망가졌어. 미선은 무릎을 꿇고 빌었다. 아주머니, 저희 사랑해요. 제발 이해해주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문을 쾅 닫았다. 미희는 몰래 나와 미선과 도망쳤다. 그날 그들은 서울로 돌아오며 결심했다. 우리가 증명하자. 우리의 삶을. 서울로 돌아온 미선과 미희는 더 강해졌다. 그들은 더 열심히 일했다. 미선은 회사에서 승진했고 미희의 작품이 유명 갤러리에 전시되었다. 돈이 모이기 시작했다. 집 사자. 우리 집. 미희의 말에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부동산 중개인을 만나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를 보러 다녔다. 마포구의 한 아파트가 마음에 들었다. 한강이 보이는 전망, 작은 발코니에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공간. 여기서 우리 삶을 시작하자. 미희가 속삭였다. 하지만 구매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 하자 그들의 관계가 드러났다. 은행원은 이상한 눈빛으로 물었다. 두 분이 함께 사시는 건가요?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시죠? 미선은 솔직히 말했다. 저희는 커플입니다. 은행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한국 법상 동성 커플은 공동 명의가 어렵습니다. 그 말에 미희가 화를 냈다. 왜요? 우리는 세금 내고, 일하고, 시민인데, 하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았다. 그들은 미선 명의로만 집을 샀다. 미희는 속상해했지만 미선은 위로했다. 상관없어. 이 집은 우리 거야. 집을 산 후 그들의 삶은 안정되었다. 주말 아침 미희가 김치찌개를 끓이면 미선이 밥을 차렸다. 저녁에는 소파에 앉아 K-드라마를 보며 웃었다. 하지만 미선의 가족은 여전히 그녀를 괴롭혔다. 어머니가 가끔 전화해 정신 차려. 남자 소개해줄게 라고 말했다. 미선은 피곤했다. 엄마, 저 행복해요. 하지만 어머니는 듣지 않았다. 반전이 온 건 미희의 옛 연인 때문이었다. 미희의 대학 시절 친구, 지은이 서울로 왔다. 지은은 미희의 첫사랑이었다. 부산에서 함께 자란 그녀는 미희를 아직 잊지 못했다. 지은이 갤러리에 찾아오자 미희는 동요했다. 미희야, 나 아직 너 사랑해. 그때 왜 나 버렸어? 지은의 말에 미희는 과거를 떠올렸다. 고등학교 때 지은과 몰래 키스했던 기억. 하지만 사회의 압박에 미희는 헤어졌다. 이제 지은이 돌아왔다. 미희는 미선에게 숨겼다. 지은과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미희, 너 행복해? 그 여자랑 미희는 망설였다. 응, 그런데 때론 힘들어. 지은은 미희의 손을 잡았다. 나랑 다시 시작하자. 나 너 지켜줄게. 미희는 혼란스러웠다. 미선과의 삶은 안정적이지만 지은과의 과거는 열정적이었다. 그날 밤 미희는 미선에게 늦게 돌아왔다. 오늘 갤러리 일 늦었어. 거짓말이었다.
미선은 의심했다. 미희의 핸드폰에 지은의 메시지가 왔다. 오늘 좋았어. 또 만나자. 미선의 가슴이 무너졌다. 그녀는 미희를 추궁했다. 이게 뭐야? 지은이 누구야? 미희는 울면서 고백했다. 옛 연인이야. 미안해. 그냥 만나기만 했어. 하지만 미선은 배신감을 느꼈다. 나 믿었는데. 어떻게? 그날 미선은 집을 나왔다. 거리로 나와 한강 다리를 걸었다. 바람이 차가웠다. 왜 나만 아파? 미희는 후회했다. 지은을 만나지 말았어야 했다. 그녀는 미선을 찾아 나섰다. 서울의 밤거리를 헤매며 전화를 걸었다. 미선아, 제발 돌아와. 나 잘못했어. 미선은 호텔에서 혼자 울었다. 다음 날 미희가 호텔로 찾아왔다. 미선, 나 지은이랑 끝냈어. 너밖에 없어. 미선은 용서했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다시는 그런 일 없게 해. 그들의 관계는 더 깊어졌다. 미희는 작품에 그 감정을 쏟아부었다. 배신과 용서라는 주제로 전시회를 열었다. 미선은 그 전시회에서 미희의 손을 잡고 서 있었다. 관객들이 속삭였다. 저 두 사람, 커플인가? 하지만 그들은 상관하지 않았다. 한국 사회의 시선이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들은 강해졌다. 그러나 경제적 충돌이 기다리고 있었다. 미선의 아버지가 병에 걸렸다. 암이었다. 어머니가 전화했다. 미선아, 집으로 와. 아빠가 너 보고 싶대. 미선은 망설였다. 하지만 미희가 말했다. 가봐. 가족이니까. 미선은 미희와 함께 집으로 갔다. 병원에서 아버지를 보자 눈물이 났다. 아버지는 약해진 목소리로 말했다. 미선아, 미안해. 내 삶을 인정 못해서. 미선은 울었다. 아빠, 저 이제 제 삶 살아요. 어머니는 미희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너희 정말 행복하니? 미희가 대답했다. 네, 아주머니.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요. 그날 가족의 벽이 조금 무너졌다. 아버지의 병은 회복되었고 미선은 가족과 화해의 길을 찾았다. 화해 후 미선과 미희의 삶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미선은 회사에서 프로젝트 리더가 되었고 미희의 전시회는 성공적이었다. 그들은 더 큰 집을 꿈꿨다. 이번엔 공동 명의로 하자. 법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미희의 말에 미선은 웃었다. 한국의 동성 커플 권리가 서서히 논의되기 시작했다. LGBTQ 커뮤니티가 목소리를 높였다. 미선과 미희는 프라이드 행사에 참여했다. 서울시청 앞에서 무지개 깃발을 들고 행진했다. 우리는 존재해. 구호가 울려 퍼졌다. 하지만 사회의 반발은 컸다. 온라인에서 그들의 사진이 퍼지자 악플이 쏟아졌다. 한국에서 이런 짓 역겹다. 미선의 회사 동료들이 수근거렸다. 상사가 불러 물었다. 미선 씨, 사생활은 조심하세요. 회사 이미지에. 미선은 분노했다. 제 사랑이 왜 회사 이미지예요? 그녀는 회사를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전환했다. 미희도 갤러리에서 압박을 받았다. 내 작품 좋지만 내 사생활 때문에. 미희는 포기하지 않았다. 제 삶이 제 작품이에요. 고난 속에서 그들의 사랑은 더 단단해졌다. 겨울, 그들은 강원도로 여행을 갔다. 설악산에서 눈을 보며 하이킹했다. 여기서 영원히 함께하자. 미희가 말했다. 미선은 미희를 안고 키스했다. 차가운 바람 속에서 따뜻함을 느꼈다. 돌아오는 길, 미희가 제안했다. 우리 커뮤니티 도와주자. 다른 사람들처럼. 그들은 LGBTQ 지원 그룹에 참여했다. 미선은 온라인 상담을, 미희는 아트 워크숍을 열었다. 젊은 레즈비언들이 찾아왔다. 언니들처럼 되고 싶어요. 그 말에 미선은 눈물이 났다. 그녀의 과거가 떠올랐다. 가족의 웃음, 사회의 시선.
하지만 이제 그녀는 강했다. 반전이 다시 왔다. 지은이 돌아왔다. 이번엔 미희를 협박했다. 내 사진 공개할게. 내 가족에게 지은은 미희의 과거 사진을 가지고 있었다. 미희는 공포에 떨었다. 왜 그래? 왜 나 괴롭혀? 지은은 광기 어린 눈으로 말했다. 너 나 버렸으니까? 이제 내 삶 망칠게. 미희는 미선에게 털어놓았다. 미선아, 나 무서워. 미선은 분노했다. 그녀는 지은을 만나러 갔다. 카페에서 대면했다. 지은 씨, 그만해. 미희는 이제 내 사람이야. 지은은 웃었다. 너희 행복. 곧 끝날 거야. 지은은 사진을 온라인에 올렸다. 미희의 가족이 알게 되었다. 미희의 어머니가 다시 서울로 왔다. 미희야,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레즈비언이라고. 미희는 울었다. 엄마, 미안해. 미희의 가족은 그녀를 버렸다. 집안 망신이야. 오지 마. 미희는 절망했다. 미선은 그녀를 안아주었다. 나 있어? 우리가 가족이야. 하지만 미희는 무너졌다. 우울증이 왔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미선은 미희를 병원에 데려갔다. 상담사가 말했다. 시간이 필요해요. 사랑으로 지켜주세요. 미선은 모든 걸 포기하고 미희를 돌봤다. 프리랜서 일을 줄이고 미희의 곁을 지켰다. 미희의 작품을 대신 팔았다. 너 회복되면 다시 시작하자. 미희는 천천히 나아졌다. 어느 봄날 미희가 말했다. 미선, 고마워. 너 없었으면. 미선은 미희를 안고 말했다. 우리는 함께야. 사회는 변하고 있었다. 동성 결혼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었다. 미선과 미희는 청원에 참여했다. 미디어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다뤘다. 레즈비언 커플의 투쟁의 일부는 비난했지만 많은 이들이 지지했다. 미선의 가족도 변했다. 아버지가 말했다. 미선아, 내 행복이 제일이야. 어머니는 미희를 초대했다. 밥 먹자. 고난의 끝이 보였다. 미희는 회복되었고 지은은 법적 조치를 당했다. 스토킹 혐의로 벌금을 물었다. 미선과 미희는 더 강해졌다. 그들은 새 집을 샀다. 이번엔 공동 명의로. 법이 약간 완화된 덕분이었다. 집워밍 파티를 열었다. 친구들, LGBTQ 커뮤니티 멤버들이 왔다. 미희의 어머니도 왔다. 미희야, 미안해. 내 삶 인정할게. 미희는 울며 어머니를 안았다. 미선의 가족도 왔다. 아버지가 미희에게 말했다. 우리 가족이 되죠. 그 말에 모두가 박수를 쳤다. 파티에서 미선과 미희는 춤을 췄다. K-팝 음악에 맞춰 웃었다. 이게 우리의 삶이야. 미희가 속삭였다. 시간이 흘러 그들은 사회 활동을 이어갔다. 미선은 LGBTQ 권리 책을 썼다. 미희는 그 주제로 작품을 만들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드라마로 제작되었다. 한국 사회에 작은 변화를 가져왔다. 젊은 세대가 그들을 롤모델로 삼았다. 하지만 삶은 완벽하지 않았다. 여전히 시선이 있었고 차별이 있었다. 미선은 가끔 울었다. 하지만 이제 가족은 웃지 않았다. 대신 안아주었다. 미선아, 내가 자랑스러워. 결국 그들은 제주도로 이사했다. 바다 옆 작은 집에서 살았다. 미희는 화실을 만들었고 미선은 원격으로 일했다. 아침에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셨다. 우리가 증명했어. 미선이 말했다. 미희는 미소를 지었다. 응, 우리의 사랑으로. 이야기의 끝은 평화로웠다. 그들은 서로를 증명하며 살았다. 한국 사회의 변화 속에서 그들의 사랑은 영원했다. 가족의 웃음은 이제 진심 어린 미소가 되었다. 미선은 집을 사며 스스로를 증명했다.
레즈비언으로, 인간으로.